더 빠르게, 더 높이, 더 강하게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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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해찬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런던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좋은 대표단 선수들이 와서 8월 12일까지 아주 좌우를 겨루는 좋은 스포츠 대축제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지난 태릉 선수촌에 제가 방문을 해봤더니 우리 선수단들도 그동안 아주 정말로 아주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몸을 잘 만들고 훈련을 잘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 세대와 달리 지금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아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연습하는 걸 잘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64년 만에 런던 올림픽 경기이번에 우리 선수단이 출전하는데 금메달 10개를 반드시 따서 세계 10위 안에 또다시 진입하는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런던 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시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응원을 많이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도 당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5천만 국민과 함께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내수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서 여야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자는 제안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씀도 지금까지 없으셨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데 정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려면은 마지막 임기 동안 정치적인 여러 가지 잡념은 다 버리고 경제를 잘 수습을 해야 됩니다. 유럽 경제 위기에 이어서 우리 무역에도 수출에도 굉장히 적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내수는 이미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오래됐고 수출까지도 이렇게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가 올해는 성장이 거의 2%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지금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률만큼도 성장이 못 따라가게 되면은 실질소득이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 민생경제는 거의 파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제로 지방에 다녀보면은 어제도 제가 대전에 갔는데 부산에 갔는데 정말로 장사가 안 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식당 주인 얘기 들어보니까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보통 그렇다. 반으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어떠한 것도 진정성 있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바로 측근 비리 문제 때문에 사과를 해놓고 나서는 바로 핵심 집권했던 사람을 또 가석방을 시키는 이런 앞뒤에 안 맞는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걸 보고서 국민들은 정말로 실망이 큽니다. 이제 많이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 경제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운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당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고 새누리당도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2달 동안 각 당이 이제 경선을 해서 좋은 후보를 뽑을 텐데 어제 언론 보도에 보면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0%에서 미끄러져서 20%까지 20% 후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5.16을 미화하는 또 유신체제를 미화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서 역사의식 부재라고 하는 비판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당을 운영하는 기본 자세, 말 한마디로 당을 운영해 나가는 비민주적인 그 자세가 또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당내에서도 만사올통이라는 말이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형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무르는 만사형통이었었는데, 이 새누리당에 와서는 올케로 모든 게 통하는 만사올통이라는 얘기를 새누리당 후보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거의 사당화되고, 이 올케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많은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콩으로 갔다는 사실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또 다시 곧 돌아올 거라는 그런 보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의혹투성인 그 여러 가지 가족들 문제 때문에 박근혜 후보에 대한 그 중산층 내지는 상층 그 여성들의 그 비판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강남의 여성들 모임에서 박근혜 대표가 과연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 하는 걸 봐서는 너무 그 박정희를 연상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습니다. 앞으로 대선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이 많이 옵니다. 실제로 한 4개월이 넘는 대선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 안 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텐데, 우리 민주당은 이번 경선을 아주 치열하게 감동적으로 엄정하게 잘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후보가 나와야 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우리 당 지구당을, 중앙당을 비롯한 모든 지구당, 지역위원회, 그리고 당직자들이 우리 경선이 아주 성황리에 감동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많은 지원과 관심을 꼭 아끼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당시원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결과 세 분의 후보는 적격으로 판단을 했지만, 김병화 후보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제 김병화 후보 스스로 어제부로 사퇴를 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로써 세 분의 대법관 후보는 국회에서 동의를 받을 것이고 대법원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다시 대법관 추천을 해오면은 우리는 또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만은, 특별히 여성과 여러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대법관 후보의 추천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도 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국민 여론도 법학자들도 인권운동가들도 모두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권위 내 북한 인권 사업을 다루고 있는 북한 인권 포럼의 전문가
12명이 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 위원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현병철 위원장 스스로도 자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이제 59년이 됩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정지된 상태로 59년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평화를 결의해야 합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그의 부인 이설주를 동반해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보위에서도 국정원장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선군 정치에서 선당 정치로 바뀌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로 봅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함께 논의하고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실천하자는 것이 육자회담의 정신이요 9.19 공동성명의 정신입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정전협정 59년째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한길 최고위원 모집하겠습니다. 런던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와 겨누는 우리 선수들 메달 수에 연연하지 말고 지난 4년간 흘린 구슬땀만큼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예비 주자가 조용히 광주 5.18 민주묘역에 가서 참배했다고 합니다. 박명옥이는 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박근혜 예비 후보는 민주묘역을 참배하기 이전에 박정희 군사반란 독재의 희생자들, 고문으로 평생이 무너져버린 사람들,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앗긴 수많은 민초들이 그들의 가슴에 못 박았던 발언, 5.16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먼저 취소하고 사죄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정권의 폭력으로 부당하게 빼앗은 정서장학회, 영남대학의 재단 등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먼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의원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마지막 요건은 박근혜 가족 예외주의라는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국가의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고 밝히고 사퇴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최소한이나마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대법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우리 당 인사청문위원들의 노고를 취하합니다. 국민들이 표로서 부담할 것입니다. 신한은행이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하거나 추가로 이자를 물린 전에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헌법 11조에는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한은행 측의 학력차별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일일 뿐만 아니라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금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고졸 대통령을 2번씩이나 세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이런 식의 학력차별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실은 국민의식 수준과도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학력이 아닌 실력이 대접받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은행에서 같은 액수의 돈을 꾸고도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정말 부끄러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육이 어떻게 정상화될 수 있겠습니까? 금융감독당국의 무능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한다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할 겁니다. 해당 은행에게 촉구합니다. 학력차별로 불이익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은행 당국에 진심 어린 사과가 있기 바랍니다.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더 거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부당이익에 해당되므로 당사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당은 학력차별을 금하는, 보다 엄격하게 금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서 학력 중심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실력 중심 사회로 발돋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추미애 최고위원의 모두가 듣겠습니다. 그동안 자질과 도덕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김병화 후보자의 사퇴는 민주당이 민심을 이끌어낸 승리라 하겠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잘못된 인사를, 무자격자를 추천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 와서 문제 제기할 때마다 손색 없는 인사라고, 또 그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려왔던 법무부 장관, 민주당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이 잘못된 인사 추천에 대한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 져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 정권의 색깔에 맞추어서 BBK로부터 시작된 대통령하고 비슷한 도덕적 하자와 검증되지 않은, 자질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색깔 맞추기 인사를 한 것은 국민의 신망을 받아야 될 대법관 자리를 전리품으로 여기는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김병화 후보자 사퇴한 자리에 제대로 도덕적 품성과 자질, 능력을 갖춘 후보자나 또 이 정부가 무시하고 있는 여성 대법관, 또 소수자를 위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법관 후보자가 등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검찰이 아직 못해서 대선 자금 문제도 드러난 것이라면 수사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진짜 의지가 있다면 저축은행 사건에 버금가는 그 이상 가는 정도로 합수단을 꾸리든지 하는 정도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가도록 어물쩍 한다면 검찰이
또다시 국민 앞에 검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이명박 대통령이 형님 비리, 측근 비리가 연이어 터지니까 사과를 했었습니다. 며칠 전이죠. 사의 불이하겠다는 것이 바로 곧 죽어도 이명박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최측근이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가석방시킨다는 것입니까?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 처벌되지 않고 손방망이 처벌했던 인사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석방까지 한다면 엊그저께 사과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 아니겠습니까? 정말 반성 없는 사과였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사과였다. 또 이렇게 측근 인사를 가석방 시켜주기 위한 미리 시나리오에 따른 사과였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조금 전 대표께서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만사형통이 이제 만사올통으로 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사형통을 만든 것은 바로 검찰입니다. 대통령은 청와대 밖에서는 형님이 다 쥐고 흔드는 그런 세상에도 비리 앞에 눈을 감아버린 검찰이 만사형통을 결국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만사올통을 만들고 있는 것도 검찰이 되겠습니까? 그런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삼화저축은행에 관련된 서향희 씨의 문제도 박근혜의 문제 없다고 하지 않느냐 그 한마디에 만사올통이 되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자 정보가 부처간 따로따로 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여성부는 성범죄자 정보 관리를 일원화해야 될 것입니다. 나영이 사건, 수원 부녀자 살해 사건에 이어서 통영 아름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재발률 높은 성범죄자 신상 정보에 대해 부처간 협력이 안 되고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여성부 따로, 법무부 따로 정보를 관리한 결과 정보 공개 방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 간에 신속히 협의를 잘 해서 성범죄자의 등록 관리를 일원화하고 통합 시스템을 운영해서 딸 가진 부모들의 분심을 하루빨리 털어주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책위원회 모두를 듣겠습니다. 박지원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아직 국회에 도착도 하지 않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국회 표결에 참석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당의 정두원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는 참석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던 분이 제1당의 원내대표를 구속하자는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후보는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죽이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박근혜 후보의 조카 부부의 저축은행 의혹 사건도 해명해야 될 거며 특히 동생 부부의 저축은행 로비 의혹 사건도 해명해야 될 때입니다. 특히 조카 부부가 이 대유신 소재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 대유신 소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이미 퇴출되고 영업정지된 솔로몬 저축은행과 관계가 있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박근혜 후보는 해명해야 됩니다. 벌써로 박근혜 후보는 측근 비리가 시작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합동연설의 시간까지 변경해 가면서 전원 표결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정두원 의원 때는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검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영장 발부 날짜까지 내통해 가면서 제1야당 원내대표를 욕보이고 민주당을 죽이는 이런 정치 공작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친인척 비리로 국민 앞에 사과한 지 단 하루 만에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선 자금 혐의는 쏙 빼고 개인 비리로 한정해서 기소했고, 또 앞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 말씀하셨듯이 은진수를 석방하는 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대선 자금 수사는 전혀 진전이 없고 멈춰서 있고, 저축은행 피해자가 아직도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반성하고 반성해야 할 은진수를 측근이라는 이유로 가석방해주고 있다는 이 기가찰 노릇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진수 감사는 애초부터 조사할 때도 감옥 생활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범수였고,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는 수의를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교도소문을 나가는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진수는 감옥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잠시 휴양을 떠난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제 휴가가 끝났으니까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끝까지 망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검찰은 대선 사금 수사에 적극 나서야 되고, 양심이 조금이라 남아있다면 비리사범 은진수를 석방할 것이 아니라 정봉주 전 의원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MBC가 PD수첩 작가들을 전원해고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기습적으로 시사교양국을 해체하고 PD 중징계에 이은 PD수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국민의 공적 김재철이 악행의 한 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PD수첩 작가들은 작게는 4년, 길게는 12년 동안 PD수첩에 몸담으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부조리를 파헤치고 부조리의 정면으로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4대강 비밀도 파헤쳤고, 스폰조 검사, 불법 민간인 사찰, 소고기 촛불 등을 파헤쳐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김재철 사장과 부도덕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MBC는 해고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되며, 지금 해고당할 사람은 우리 작가들이 아니라 김재철 사장 본인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걸 최고위원님 있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어제 광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될 것이 너무도 뻔해서요, 관심이 없습니다. 경선 비용을 별시가정들을 위해서 기부라도 하는 것이 박근혜 의원의 최종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 쿠데타와 군사 독재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어제 광주 합동연설회에 가서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했다고 한 것이 보도된 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박근혜 의원이 천탈에서 얻은 그 오너 정수장학회, 그에 대해서 비판적 기사를 썼다고 해서 징계를 당한 이종호 편집국장이 회사 정문으로 내몰려서 지금 출근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언론인들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는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명박 정권에 더해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언론인 피해자에 대한 큰 피해가 이제 부산 일부뿐 아니고 MBC PD수첩으로 정점을 받고 있습니다. 강기정 최고께서 자세히 말씀한 MBC PD수첩의 학살과 같은 해고는 앞에서는 김재철 사장이 역할하고 있지만 뒤에 박근혜 의원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드디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대법원, 법원 현안보고가 있는 때에 맞춰서 아침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소장 판사들의 반대의 의견들이 줄을 잇고 있고 이제 대법원마저도 만약 이런 분이 대법관이 돼서 대법원 판결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국민이 대법원 판결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그동안 강고하게 김병화 후보자를 지키고 주둔했던 권재진 장관은 법사위에서 김병화 후보자가 결코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손색이 없다라고 한 그것을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권재진 후보자는 권재진 장관은 김병화 후보자를 추천한 장본인이고 민간 사찰을 추진했던 주모자이고 또 대선 자금의 목통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대선 자금은 없다라고 호루라기를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더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8월 국제 곡물가격 관측을 보면 놀랍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방글라데시와 IT 30여 개국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난 걸 기억하십니다. 그때 옥수수와 대두 가격을 비교해보면 이미 그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12년 말 내년 1, 4분기의 곡물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20.5% 정도입니다. OECD 33국 중에서 거의 최하위 28입니다. 쌀을 제외하고는 옥수수, 밀, 모든 식량들을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으로 농업주권을 포기했습니다. 또 한중 FTA를 급속히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식량 주권이 이제 송두리째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는 결국 멸망한다는 금호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기정 최고위원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상호 최고위원의 같은 고향이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오상호 하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결국 자기 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몇 개월간 지리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국민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기 내부의 갈등도 해결을 못하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들 사이의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이 시작된 마당에 통합진보당 사태의 장기화는 범야권 전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절박한 대선 승리의 시간표상 우리가 언제까지 통합진보당 내부 사정만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고자 합니다. 앞서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도 절박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김재철 사장의 막장 드라마가 목불인견입니다. 이건 거의 인질극 수준입니다. MBC 울타리를 막아놓고 일주일에 한 명씩 처형하고 있는 김재철판 망나니의 칼춤입니다. 여야 합의로 사실상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합의했는데 물러가야 할 사장이 나 혼자서는 결코 못 죽겠다는 이런 형태의 학살극을 펼쳐서야 되겠습니까? 문방위에 출석한 박문진 이사장의 말은 더 가관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언론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감독 책임이 있는 박문진 이사장, 심지어 연임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 이 박문진 이사장이 그거는 내가 관여할 권한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문진 이사장은 왜 합니까? 박문진 이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박문진 이사의 구성 과정을 보면서 여야 합의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당장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고 사퇴해야 하며 박문진은 즉각적으로 MBC 사태에 개입해서 MBC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반값 등록금 1인 시위일 이틀째 한명숙 의원님에 이어서 이어갔습니다. 내일은 이용섭 정책의장님, 오늘은 이용섭 정책의장님께서 또 광화문 거리로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거리에는 반값 등록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현안들 하소연하고 호소하는 1인 시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치 4천만 우리 국민 전체가 1인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절박한 호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1인 시위, 그 수많은 국민들의 호소를 듣고 있는지 답답했습니다. 박재환 장관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80%만을 위한 정책은 펼칠 수 없다. 대학을 가지 않는 20%와의 형평성이 문제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면 100% 국민을 상대로 한 정책만 펼칠 수 있다는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도 안 되는 재벌을 위한 정책은 그렇게 신속하고 열정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80% 국민의 80% 달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정책은 펼칠 수 없다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이 최우선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